미국이 파괴해온 세계의 민주주의, 유럽에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친미 정권을 수립하는 데서 미국이 추구해온 기본 방법 중 하나는 색깔 혁명을 통한 정권 교체입니다. 색깔 혁명은 미국이 개입한 나라의 반정부적인 친미 세력을 선거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정권 교체, 친미 정권 수립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나라의 반정부 세력을 부추겨 정세를 혼란하게 만든 다음 선거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정부 세력, 친미 세력을 광범위하게 보도, 선전에 마치 해당 나라에서 반정부 활동이 대중적인 요구인 것처럼 포장해 선거에서 사람들이 반정부파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했습니다. 이러한 정권 교체를 가리켜 색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주를 받는 반정부 세력, 친미 세력이 정부를 반대하는 폭동 및 소요 사태 과정에 자기파의 상징으로서 색깔 있는 꽃을 들거나 비슷한 색깔의 장식을 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NED는 이러한 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1. 러시아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지금도 반체제 세력 양성을 통해 러시아를 안팎으로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를 비롯해 반체제 세력은 역사를 왜곡하거나 테러를 자행하거나 정부를 폄훼하거나 투표함에 잉크를 붓는 등 러시아 사회에 혼란을 주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마치 러시아 국민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과대 포장했습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알려진 나발리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접촉하며 서방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겐나디 주가노프 러시아 연방공산당 서기장은 2021년 1월 23일 나발리에 대해 초국적 거대 자본이 기획한 색깔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러시아에 보내진 요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 나발리를 지지하는 러시아 국민은 10%도 안 됩니다. 러시아 민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에 따르면 나발리를 지지하는 국민은 점차 줄어들어 2023년 1월 9%,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57%였습니다. 23%는 들어본 적 없거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반체제 세력에 대한 체포, 구금을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고 선전했습니다. 칼 거쉬만 NED 전 회장은 2021년 5월 NED의 러시아 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내 많은 조직의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두마,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적 시점에 러시아 정부에 맞서는 러시아 망명 인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ED는 지난해 러시아를 대상으로 107개 사업을 벌였고 약 1279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대러시아 심리전 방송으로 활동한 단체로는 자유라디오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반체제 세력들을 활용해 러시아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푸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조지아에서는 2003년 장미 혁명을 통해 에두아르드 셰바르드나제가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미국 국무부 장학생 출신 미에일 사카슈빌리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친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셰바르드나제는 1992년에 정권을 차지한 후 친미 친서방적인 대외 정책을 벌였으며 미국도 조지아와의 정치, 안보 협력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지아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렵고 국내에서 셰바르드나제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아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부정선거를 구실로 반대파 세력을 내세워 조지아의 정치적 위기를 조성하고 셰바르드나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아무리 친미 정권이어도 지지율이 낮아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대안을 찾아 새로운 친미 정권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아제르바이잔과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대사로 있던 리처드 마일스를 조지아 주재 미국 대사로 앉혔습니다. 마일스는 대사로 있던 국가에서 정권 교체를 주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일스가 작성하고 미국 정부의 비준을 받은 계획에 따라
수많은 반정부 세력과 야당들은 기세를 울리며 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정부 세력의 대학생 조직이었던 크라마와 반정부계 TV 방송국 루스타비에 막대한 재정적 후원을 주면서 이들이 주요 역할을 하도록 조종했습니다. NED는 2000년대 초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현지 비정부 기구 3개를 설립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선동 아래 반정부 세력의 항의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반정부 시위대는 2003년 11월 21일 트빌리시에 몰려들어 국회 청사 주변에 바리케이드를 쌓았으며 다음 날에는 국회 청사에 진입하여 셰바르드나제가 한창 연설하고 있던 회의장을 점거했습니다. 셰바르드나제는 이날 전 국토의 계엄령을 선포하고자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미국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셰바르드나제에게 자제력을 발휘하며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헌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함께 셰바르드나제의 도움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렇게 셰바르드나제는 계엄령 선포에 관한 시행령에 서명하자마자 대통령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셰바르드나제는 사임 후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사임을 미국이 강요했다고 밝히면서 마일스 대사가 벌인 역할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미국 부시 정권은 셰바르드나제가 사임하자마자 그를 축출한 반대파 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새로 집권한 사카슈빌리 정권은 친미발러 정책을 펼쳐 나토 및 유럽연합 가입에 공들이며 자국 내 러시아계 주민들을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남오세티아, 아파지아에서 살던 러시아계 주민들은 분리독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전쟁 이후로 남오세티아, 아파지아는 미 승인국이나마 자주권을 쟁취하는 데 성공했고 반면 사카슈빌리 정권은 민심을 잃고 몰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칠러 정당 조지아의 꿈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조지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조지아의 꿈을 창당한 비지나 이바니슈빌리를 비롯한 칠러 성향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외국 대리인 등록법 제정, 유럽연합 가입 협상 중단, 총선 부정선거 등을 이유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친서방 성향 야당과 일부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NED는 누리집의 조지아에서 활동하는 공정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를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선거 및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투표용지 조작 유권자 협박, 뇌물수수 등을 거론하며 위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시위에선 우크라이나 마이단 쿠데타 때와 유사한 형태의 사진, 구조물 등이 등장해 미국이 준비한 제2의 마이단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꿈은 이러한 압박에도 끄떡 않고 국민이 믿어주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조지아의 꿈은 53.92%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의 정당인 통합국민운동 등 야당 연합은 37% 득표에 그쳤습니다.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선 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번에 걸쳐 미국에 의한 색깔혁명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2004년 벌어진 오렌지 혁명이었습니다. 미국이 조지아에서의 장미혁명의 경험을 되살려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레오니드 쿠치마 정권을 제거하고 자신들이 길들인 부패한 올리가르이 출신 빅토르 유센코를 대통령으로 하는 친미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미국은 2004년 11월 21일에 진행된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유센코가 낙선하자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았다느니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느니 하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중지한다, 자금을 동결시킨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선거 문제 전문가들과 외교 고문들을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으로 들여보내 폭동을 조장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국제공화연구소, 미국민주주의연구소, NED, 유라시아 기금, 르네상스 기금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12월 3일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11월 21일에 실시된 대통령 결선 투표 결과를 무효로 판결하고 대선 2차 투표를 12월 26일에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센코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주민들의 발러 정책 반대,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유센코 정권은 민심을 잃고 내부 분열까지 겪었습니다. 결국 2010년 대선에서 러시아계 정치인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센코 정권을 누르고 집권했습니다. 유센코 정권이 선거로 무너지자 미국은 다시금 우크라이나의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조프대대, 자유당, 조국당 등으로 대표되는 신나치주의 단체 및 정당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의 러시아 공포증, 루소포비아를 조장하는 한편 표트르 포로셴코, 율리아 티모신코 등을 육성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색깔 혁명인 마이단 쿠데타가 2013년에서 2014년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당시 유럽 및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가 키이우를 찾아가 시위대에 음식을 나눠주며 직접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ANED는 2004년 오렌지 혁명 당시 우크라이나 야당에 6,5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3천만 달러 이상을 할당했습니다. ANED는 2013년에서 2014년 마이단 쿠데타 기간 선동적인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매스미디어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민족적 반목을 조장하기 위해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데 수천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 결과 포로셴코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기간 신나치주의 세력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분리 독립을 도모한다며 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집권층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었고 신나치주의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이처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동조하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ANED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87개 사업을 벌이고 약 971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국에 있는 100개 이상 조직과 핵심 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들이 주도한 시위,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해 마치 시민들을 위한 행동에 지원하는 것처럼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고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미국에 의존하게 했으며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친미 정권이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제거하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습니다. 쿠데타, 비상계엄 등이 발생한 즉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의도에 부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민주주의 증진의 본질인 것입니다.